지난번에 이제 의학 계열과 그 다음에 스카이,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합격한 학생들이 1차 합격자에 대한 내신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천대 의예과와 이제 부산대 의예과가 1차 합격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과연 이제 가천대의 그 의학 계열의 그 1차 합격자의 내신 분포는 또 어떤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70%까지 2.6이었죠. 그리고 최저가 4.6등급 정도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목고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반고 1.7등급인 학생이 작년에 가천대에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7등급은 아니지만 1.6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과가 좋으면 우수한 학생을 갖다 뽑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국 단위 그 자율형 학교라든지 이런 자사고에서 2등급 중반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한 것처럼 이따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갖다 많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천대하고 부산대의 의예과에 대한 내신 분포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 전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죠. 탐구형은 일괄합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다빈치 전형은 1차에서 3.5배수를 갖다 선발하기 때문에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 이제 1차 합격자에 대한 내신 분포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1차 합격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도 대학 어디가 발표한 내신 것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합격한 경희대의 1차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차 합격자 내신 분포를 말씀을 드리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예과라든지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도 내신이 좋아야 돼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물론 내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근데 서류가 안 좋으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류가 좋으면 역시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이제 기말고사 때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뭐를 준비해야 되죠?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들의 평가 관점을 맞춰서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갖다 잘 준비하셔야지만이 비교과와 그 다음에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를 갖고 충분히 수시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교과만 좋다 하더라도 또 내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고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갖다 비교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비교과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수시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50% 컷과 70% 컷을 보면요. 가천의학학 전형이 얼마였냐면 70% 컷이 2.6이었죠. 그죠? 2.6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이제 4.4등급까지, 4.6등급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 학생이 이제 4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었고요. 근데 70% 컷은 2.6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천대를 갖다 많이 지원을 했죠.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전년도에는 합격자 평균 1.69였고 50% 컷, 70% 컷 1.6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일반 전형에 학생부 종합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갖다 보면은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1.98이었고요. 50% 컷이 2.2였고 70% 컷이 2.2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작년도에 가천대와 부산대 합격자 50% 컷과 70% 컷이었죠. 이제 금년도에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가천대 가천의학학 의예과 전국 자사고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국 자율형 학교죠. 2등급 중반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또 가천대 가천의학학에서는 역시 지방 일반고 1등급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갖다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비교과를 많이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비교과가 우수한 1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1등급 중반인은 1.6 정도 전후였던 학생이었습니다. 또 가천대 가천의학과의 의학과 전국단위 자사고 2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또 가천대 가천의학학의 의학과 지역 자사고의 1등급 그 중반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약학과를 보면 가천대 가천의학학의 약학과의 지방 일반 1등급 중반, 이것도 한 1.6 정도에 가까운 학생이었는데 의학과도 합격을 했지만 이제 약학과에도 합격을 했죠. 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내신 등급은 비슷하지만 이제 그 일반고의 학생들 중에서 지방인 일반고와 다른 학생이죠. 비슷한 내신대인 학생들이 그죠? 한 명은 의학과에 한 명은 약학과에 합격을 했죠. 가천대 농어촌 전형에선 약학과의 지역자사고에 이제 3등급 후반, 농어촌 전형인데 지역자사고죠. 근데 3등급 후반인 학생이 이제 그 농어촌 전형의 약학과에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이게 눈여겨볼 만하겠죠.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지역인재 전형 의예과에 보면 지방 일반고에서 1등급 중반,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은 학생이 이제 1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또 지역 자사고인 1등급 후반인 학생이 이제 부산대 의예과에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학 계열 이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또 발표된 가천대와 부산대가 이렇게 발표가 있었기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중앙대 다빈치 전형. 중앙대 탐구형은 일괄합산 전형이죠.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1단계 3.5배수를 뽑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요 학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 보면 경영학이 50%까지 2.0이었고 70%까지 2.7이었죠. 경영학과 이제 글로벌 금융 보면 50%까지 3.8이고 70%까지 4.1이었고요. 경제학부는 50%까지 2.1이었고 70%까지 2.5였습니다. 건축학부는 50%까지 2.3이었고 70%까지 2.5였죠. 러시아 문학 전공은 50%까지 3.8이었고 70%까지 4.4였습니다. 생명과학과는 50%까지 1.9, 70%까지 2.0이었고요. 시스템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2.4, 70%까지 2.4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공학부는 50%까지 2.8, 70%까지 3.7이었죠. 그 다음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1.4, 70%까지 1.9였죠. 그러니까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합격자 분포를 보면 대학들이 발표된 분포를 보면 70%대가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20, 30%대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고요. 대신 탐구형을 보면 그것이 반대죠. 그러니까 7, 80%가 오히려 이제 특목고 자사고고 20, 30%가 일반고죠. 근데 이제 탐구형은 어차피 이제 일괄합산 방식이니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1단계에서 3.5배수를 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했죠. 작년에 이제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1차 합격자에 합격한 그 주요 학과의 학생들을 보면 의예과의 지역자사고의 1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요번에 그 중앙대 다빈치 전형이 꽤 높았죠. 거의 한 40대 1, 39점 몇 대 1 정도 됐는데, 지역자사고의 1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의예과에는. 경제학부에는 지방 일반고의 2등급 중반인 학생이. 그 다음에 일반고의 2등급 중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과가 좋으면 중앙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건축학과의 지방 일반고의 2등급 후반, 거의 뭐 3등급 가까운 2등급 후반이었던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시스템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지방 일반고의 그 2등급 중반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 러시아 문학 전공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러시아 문학 전공인데 그 외고인 학생, 다빈치 전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 학생이 지원을 했고 4등급 중반인 경우가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경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경희대가 대학들이 발표한,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자료들이죠. 그 빨갛게 친 X가 불합격한 거고, 동그라미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친 경우가 합격한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3, 4, 5등급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등급 중반에서 끝났죠. 그 4등급, 5등급은 각각 한 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는데 2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그 다음에 이제 5등급도 한 명이 있긴 했죠. 이렇게 이제 하고,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성상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늦겠죠. 지원을 할 텐데,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등급 때부터 2등급 중반까지 학생들이 조금 몰려있고, 근데 더 많은 학생들은 어디에 있죠?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5등급에 걸쳐서 이렇게 국제학과 학생들이 있었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또 몰려있고, 그 다음에 3등급하고 4등급 초반대까지 몰려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호텔 경영학부를 갖다 보면은 2등급 중반대까지도 있고 3등급 전후에도 3등급 초반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에 걸쳐서 이렇게 학생들이 분포가 돼 있죠. 의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비교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5등급 심지어는 이제 거의 6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합격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어디 돼 있죠? 2등급 중반대까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3등급 후반,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었다? 6등급까지 있었죠. 생물학과는 어디까지 있었나요? 7등급 때까지 이렇게 있었죠. 이제 공대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대까지 있었고 3등급 초반에 있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인 학생들도 이렇게 있었죠. 대신 이제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2등급 중반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6등급 때가 이제 한 명 정도씩 있었죠. 의예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1.4 정도까지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1.4부터 2등급 초반까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초반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렇게 합격한 사실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중반까지 몰려 있고요. 2등급 때는 한 2명 있었고, 3등급 때 1명, 그 다음 3등급 때 2명 정도 있었죠. 치의학과 같은 경우도 1등급 1.4, 1.5까지 몰려있고 1등급 후반대까지 2등급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 때가 한 서너 명 정도 이 정도 있는 요런 이제 작년도에 합격한 분포를 갖다 이제 보였죠. 그러면 근년도에 어땠냐라고 보면은 요번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경희대 같은 경우 경진률이 높아졌죠. 지난번에 제가 의예과 분석할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그런 탓인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진이 19점 몇 대 1이었는데 요번에 24대 1, 거의 25대 1로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의예과 같은 경우 1등급 초반대로 이제 되게 일반고에서 낸 학생들 1등급 초반대로 됐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 1등급 초중반, 중반 정도까지 그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반고에서 2등급 중반인 학생들이 이제 한의학과도 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호텔 경영학부를 보면 서울권 일반고에서 2등급 초반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외고에 4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지방외고에 3등급 중반도 1차 합격자를 했고요.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권 외고에 5등급 한 초중반까지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과 같은 지방외고에 3등급 초중반 합격을 했고요. 건축공학과는 지방 일반고에 2등급 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2등급 초반, 경제학과는 지방 일반고에 2등급 후반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러시아학과는 서울권 외고에 4등급 중반까지, 우주과학과는 서울권 일반고에 2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죠. 일본어학과는 지방 외고에 2등급, 3등급 후반이 있었고 미디어학과는 수도권 국제고에 4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상학과는 서울권 일반고에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죠. 요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합격을 시킨 학생들이니까 이런 내신 분포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분포를 보면은 오히려 의대는 작년보다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에 합격한 분포에 일반고 그룹과 특목고 자사고 그룹이 있다면 일반고 그룹의 뒷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비교과가 좋았던 저희 학생들이 이제 1차 합격을 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는 건 특목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죠. 5등급 초중반도 합격을 했고 4등급 중반도 합격을 갖다 했던 것은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룹에서 내신이 이렇게 아주 앞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비교과가 좋기 때문에 1차 합격을 하는 사실이 나타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생부를 갖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죠? 이런 비교과로 내신을 극복하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의 영광을 갖다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